문제풀이반이 개강을 했습니다. 음, 1년 중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바쁘고, 이 문제를 만들고 또 답을 정하고 편집을 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 바빠요. 진짜 강의할 시간 외에는 오로지 문제, 뭐 만들 것인가. 얼마나 다양하고 좀 예상치 못했던 거를, 그러니까 또는 이론 수업 시간에 덜 건들고 갔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초점이거든요. 기본기를 다져가면서 또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있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너무 기본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한 불안감을 또 해소시켜 주려면 문제는 다양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문제 형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뭐 말로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하긴 좋은 거지만 이거를 실전형 문제화 시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 머리를 이중 삼중 쓰고 또 답을 여러분들이 뭐 제 답을 그대로 외우는 거는 원치 않지만 일단 또 답이 복잡하거나 좀 시원치 않으면 문제를 잘 내고도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답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잘못 만든 문제고 잘못 만든 답이죠. 그래서 하여튼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만 또 만들어 놓고 또 여러분들 반응이 좋은 문제들 스스로도 아 이거는 그냥 당장 시험에 내도 되겠다 할 정도의 퀄리티 문제가 산출이 되면 굉장히 즐겁고요. 뭐 그런 문제일수록 또 강의 시간에 설명하면 굉장히 좋죠. 스스로도 기분이 좋은데 조금 이제 고생스럽게 만들었는데 답안이 이제 잘 안 나올 때 또는 그 문제 퀄리티가 아무래도 실전형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조금 시간 쓴 거에 비해 안타까운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뭐 예상 문제 만들어 보는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저와 같은 고충을 겪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아는 것하고 이 문제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거는 또 차원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다. 하여튼 이 문제풀이반에서 마지막 이제 우리 역전을 노려보는 거죠. 6월까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공부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공부 자체보다도 분위기라든지 뭐 학원가 분위기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개인적인 공부하는 분위기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자체가 온라인으로 운영되니까 그냥 하여튼 모든 것이 편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정말 편하지 않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날을 기다려야죠. 뭐 어쨌든 수능 전후일 텐데 날짜는 거의 뭐 안 바뀌고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괜히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던 대로 뭐 그 전에 시험을 봐 보셨던 분들은 그 루틴대로 대신에 실패하는 루틴으로 가면 안 되고 성공하는 루틴으로 가야죠. 그건 뭐냐? 결국 흔들림 없이 기본을 이만큼 안고 가면서 더 싣고 가는 거죠. 기본을 흘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은 다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면서 남들이 어? 흘리고 뭐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주변적인 것들 걸 줍다가 내 걸 놓친단 말이죠. 내 거는 안고 가는 상태에서 나머지 이것만큼은 제가 이번 연도 초부터 한 100번 이상 얘기했을 거예요. 기본은 안고 가면서 다른 거를 주워 담아야 하고 가져가야 된다. 뭐 표현 방식만 달리했지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바른 길이라는 건 그거예요. 기본 더하기 알파. 기본 알파인데 알파는 크지 않아요. 기본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기본이 커요. 그것만 안고 가더라도 앉는 정도가 아니라 업고 가야죠, 사실은. 앉고 업고 뭐 이리 끌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장 가실 때 지고 이고 땅에 안 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다 쓰는 거죠.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겨우면 안 되고요. 안정적으로 딱
등에 지고 가든지 안고 갈 수 있게끔 이 기본이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자꾸 알파, 베타, 감마, 뭐 브라, 뭐 이거 뭐죠? 저 이 다음에 다 잊어버렸는데 알파, 베타, 감마 맞나요? 수학을 하도 안 해서 자꾸 뭐 주워 담아봐야 안 나와요. 그거는 나온다 한들 한 문제일 뿐이고 그거 맞추려고 기본들은 다 줄줄줄 흘리고 엉켜가지고 음? 절대 그런 것들 지금이라도 7, 8, 9까지는 기본 단단하게 다져서 싣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반은 이제 10주로 지금 기본 잡혀 있고요. 뭐 10주 플러스 알파가 될지 10주에 맞출지 어쨌든 간에 그 시험 발표가 아직도 안 났잖아요. 1차 발표가 나는 순간에 최종적으로 하여튼 10주 안에 끝내는 방식으로 그래야 모의고사 볼 여유가 좀 있고요. 특강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반기는 하여튼 뭐라 그러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좋은 표현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몰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기본 플러스 알파. 예, 그러면 첫 주부터 이제 우리 동양사상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동양사상을 먼저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저의 주 전공이고 어쨌든 제가 혀가 좀 입이 잘 풀려야 나머지도 술술술 그리고 문제 만드는 어떤 여유 시간 확보 및 뭐 다 모든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뭐 뭘 먼저 한다 해서 유리할 건 없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양질의 문제와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동양 사상으로 일단 워밍업 비슷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동양 사상은 뭐 문제가 제가 기본적으로 뭐 교과서형 문제도 냈고 뭐 실전 문제로 해서 두 가지로 지금 아마 이제 자료 출력해 보시면 알겠지만 모듈이 많아 하실 텐데 뭐 하나 두 개에다가 이제 각각 풀이까지 해서 이제 자료는 네 개가 이제 기본 나갈 거고 교과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두 개 실전형 실전 문제 풀이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자료가 쌓이다 보면 뭐 이럴 겁니다. 또 이거 뭐 너무 자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뭐 자료를 모아놓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국보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내 안에 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될 때까지 지겹지만 낯설면 안 된 거죠. 막상 시험 볼 때 지겨웠는데 시험 볼 땐 낯설다. 이건 지겨운 게 아니죠. 그냥 못하는 거지 잘. 정말 지겨우면 자동으로 자동 반사가 돼야 돼요. 문제가 나오는 순간 누구의 무슨 얘기 뭘 물어볼 것 같아. 문제만 읽어도 딱딱딱 나올 정도가 돼야죠. 물론 이제 가끔가다 어려운 문제 이 알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흔들리실 텐데 알파, 베타, 감마 때문에 뭐 몇 문제 안 됩니다. 그래봐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틀려도 돼요. 그 나머지 맞추면 되니까. 100점 맞아서 1등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뭐 다 안고 가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넉넉한 합격 정도를 원하신다면 기본만 잘 안고 갑시다.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뭐 피곤하니까 동양한국윤리사 여기 먼저 제자백과 교과서 분석 문제와 풀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그 서술 중에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를 최소한의 것들을 모아놨는데 그래도 이만큼이에요. 먼저 2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뭐 2차서에서 나오는 이제 동양의 세계관을 이제 표현한 글 2페이지 여기 교과서 분석 문제와 풀이 하나하나 다 가로 채워 보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동양 세계관에 관련된 글인데요.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용어인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야
뭐 저 같으면 제가 출제위원이면 내겠지만 아마 잘 안 낼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실은 실로 음양은 반대이면 서로를 보완하는 짝이라고 해서 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짝을 이루면서 둘은 하나의 복합적 개념을 하나씩 나누어 보아도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돼요. 그리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하고 다른 하나가 없다면 이 하나 역시도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음양, 대표적 음양이 그렇죠.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대대라고 하는 대대. 짝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짝이 되는 거고 대대라는 표현을 써요. 대대. 대대는 짝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실은 짝이 있다는 생각을 심화하여 심오한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 뭐다? 주역이라는 육아의 책이면서도 도가에서도 다른 한자 문화권의 거의 모든 생각이 이런 공통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한자 문화권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어요. 이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 보면 맨 앞에 동양사상의 개요, 동양윤리의 개요 이렇게 나온 부분에서 뽑아낸 겁니다. 거기에 있는 인용문들 가지고 이 페이지 끝에 보시면 다음 어느 불교 사상가의 말이다. 이어지는 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우리 요즘에 이제 큰 가로 제가 이제 많이 괴로워하는 문제, 폭력적인 원전에서 이렇게 큰 가로 쳐가지고 한 줄 정도 쓰게 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문제 내기 쉬운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원전을 봤다는 사람은 또 그냥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원전을 제대로 안 보거나 봤어도 좀 설마 그러랴 하고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이런 게 나오겠어 했는데 그런 게 나올 경우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잡아안경 같은 이제 이 불경에서도 이렇게 밑줄을 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요거는 좀 지나친 게 아닐까. 근데 불교 문제 지난번에 어려운 거 보셨죠? 충분히 또 막 내려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세계에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 갈 때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 갈 때를 제거하면 한 개도 서지 못해요. 그 세 개 갈 때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으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고 보면 이것 또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주 만물은 어때요?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만 다 독립적으로 나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아잖아요. 상호 불가분의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상호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건 뭐 불교뿐만 아니라 뭐 도가 여러분 이기 불상리 불상잡 아시잖아요. 이기지묘 다 이런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그다음 뭐 한국 역사서에 나오는 세속오개가 나올 여유가 있을까요? 역사 쪽으로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사상가 우리 4페이지 보시면 각각의 사상가들이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과 삶의 목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공자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 논어 시작하는 부분. 말에 멍에를 달고 소에게 콧뚜레를 다는 것은 뭐다 인위고 원래 그대로 두는 것이 말과 소의 자연스러움이다. 장자.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진치. 우리 삼독 얘기죠. 석가모니. 그래서 각각의 이상적 인간상 육아는 이상적 인간상을 뭐라고 해야 되죠? 성인 또는 군자, 성인 군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을 학문을 통해 도덕성을 기르고 인을 실현하는 것이죠. 을사상가 장자에게 있어서는 뭐 지인, 진인, 뭐 선인, 신인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잖아요. 자연에 순응하고 만물의 본성대로 사는 삶 이상적인 것이고 소요의 삶 그렇죠? 소요유 병사상가는 뭐예요?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여 자비를 실천하는 것. 스스로의 불성을 깨달아서 보살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뭐 아라한도 있었고요. 워밍업은 잘 되고 계시나요? 그 다음 이 천재에서 나온 그 교과서에 다음은 어느 동양 사상가들, 이 사상가들이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동양의 사상가들 중에 뭐 순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여요.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불가분의 의존관계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 말인지 한번 볼까요? 하늘은 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 땅을 어머니라고 한다. 이 작은 몸은 그 사이에 어울려 있다. 천지간에 가득한 길을 내 몸으로 천지를 이끄는 리를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장제의 서명이죠. 우리 장제가 리일 분수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제하면은 또 심통성정의 원조고 천연지성, 기질지성의 그러니까 뭐 우리 본연지성이라고 하죠. 본연 기질로 나눈 또 원조가 장제고 주의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의는 장제가 얘기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시킨 거죠. 성증리는 누가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정의가 얘기했죠. 정의천. 그러니까 주의는 잘 모아서 결국 체계화 집대성한 거죠.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게 바로 주의인 거고 천지와 나는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고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승조의 조론 불교. 천지는 나와 나란히 생겨나고 만물은 나와 하나에 똑같잖아요. 그쵸? 장자. 기본적으로 만물과 천지 만물과 자신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순자 정도밖에 없다는 거. 우리 범위 안에서. 그거 기억하시라고 만들어 놨고요. 그럼 제자백가 이제 시작인데요. 제자백가. 결국 제자백가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유학과 도가라고 해요. 도학보다는 도가라는 표현, 그쵸? 나머지 묵자, 마이너한 사람들, 한비자, 마이너하지만 결국엔 또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꽤 틈틈이 등장하는 아주 흐릿하게 양주. 양주도 최근에 한 번은 나왔으니까요. 결국에는 이쪽 계열은 대체로 유의 계열이잖아요. 유의. 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인의 계열. 여기는 무의. 자연 계열이죠. 제자백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자백가 인물들은 최대 해봐야 여기다. 여기에 뭐 정말 고자 양웅 얘기가 등장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보다는 맹자를 통해서 또 다른 학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딱 정해져 있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데 초점은 뭐냐 하면 크게 보면 사회 혼란과 그 극복책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수양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세계관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고 있느냐 자연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정도 그거를 초점으로 문제가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점은 우리가 제자백과는 정말 확실하게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제가 낸 거고요. 하여튼 이 제자백과 문제는 생각보다는 잘 정답률이 높은 편이에요. 잘 맞추고 가로넣기도 훈련이 잘 돼 있는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제자백과를 동영상 하면서 아무래도 지치기 전에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더 높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더 재밌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리학은 진짜 재미없고 조선유학은 조금 덜 재미없고 불교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하는 거지.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뭐 제가 전공을 하면서 봐도 그런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백과 내용들은 아직 좀 복잡화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성리학이라는 거는 그 많은 학설들이 주자하고 양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깔때기에 이렇게 압축이 돼서 핵심만 보여주니까 이게 어떤 맥락의 배경인지 모르겠고,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한국 사상 태율은 주자보다 더 뭔가를 더 해놓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다산 쪽 가면 그래서 뭔가 또 다시 조금 낫다는 거, 시원하다, 다른 얘기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이 아마 그런 걸 것 같고, 불교의 경우는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로 보면 뭔가 종교이지만 굉장히 학문적인, 근데 또 그러면서도 되게 한정적인 얘기들만 나오는데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다 이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이게 영어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지, 실제로 밖에서는 잘 안 쓰는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모든 우리 동양 사상 용어들이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낯섦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게 가장 큰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제자백가들 하나하나, 공자는 최근에 작년에 나왔다고 우리가 봐야죠. 다산 물어보면서 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자의 핵심 사상은 역시 인이고, 인 중에서도 서라는 거예요. 서. 내 입장만 고집하려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 황금률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5페이지 보시면 공자 얘기, 다른 거는 각자 잘 해보시면 되고, 어느 동양사상가의 말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박스에 있는 문제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규제하면 형벌만 면하려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냐? 도덕으로 지도하고 뭐로 규제하면 부끄러운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된다. 이 지문은 사실 공자 극기복내 지문하고 둘이 아주 쌍벽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6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옛날 방식으로 번역한 게 있어요. 백성을 정으로, 형벌을 이제 이 법령이라고 했고, 형벌은 형으로 이렇게 한 글자로 원문대로 이렇게 따라온 거죠. 가지런히 하려고 한다면. 음. 그들은 형벌을 피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번역이 이렇게 달라요. 뭐로써 인도하고, 도덕 대신에 이제 덕이라고, 뭐로써 가지런히 하려고, 규제를 이제 가지런히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되게 옛날 방식 번역이에요, 이건. 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된다는 거죠. 정 대신에 덕으로 하고요. 형 대신에 뭘로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외로 나오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못 쓸 수도 있단 말이죠. 뭐예요? 예. 그렇죠. 하나는 덕과 예로 해야죠. 정과 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가의 방법이고 유가의 방법은 덕과 예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그 위에 보시면 6페이지 위에 박스, 다음 어느 동양사상가요. 기억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안전히 인에 관해 물어보고, 이거 제일 유명한 우리 극기복내 그거잖아요.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 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밑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남에게 달려있겠느냐. 그래서 기억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결국 육아의 수양 방법은 밖에서 찾는 게 끊임없는 자기 반성이라는 거죠. 자기 반성과 수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고요, 외적인 사회규범인 예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박스가 있죠. 다음 어느 동양 사상가들의 말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순서대로 쓰고 기억의 실천 방법에 대한 두 사상가의 차이.
우리 보통 나오는 게 이제 그거죠. 가로 채우고 그다음에 밑줄 친 것 또는 뭐 가로를 활용해서 뭐 서술을 하나 해라. 2 플러스 1이 요즘 이제 제일 많은데 3 플러스 1도 되죠. 가로 3개, 그 3개 활용해서 서술 하나. 채점하기가 가장 좋죠. 부분 점수 매기기도 좋고. 그 사람됨이 효제를 실천하면 윗사람을 해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 것이니 근본이 군자죠. 군자. 도리가 아니다. 효도와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뭐 효제는 인의 근본이죠.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먼저 남의 부모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데 노력한다면 남이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보답하게 될 것이다. 어진 사람이 하는 일은 천하의 이로움을 찾아 일으키고 천하의 해로움을 없애는 일이다. 여기 있군요.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 육아와 누구예요? 이로움, 해로움 따지는 사람. 묵자. 한 사람은 차별적인 사랑, 한쪽은 겸해. 차별이 없는 무차별적인 사랑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이 공경을 효도와 공경, 효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가까운 사람을 친친하는 사랑이죠. 근데 묵자의 경우는 뭐예요? 일종의 박애주의죠. 모든 사람을 또 공평하게 사랑하고 또 하나 뭐예요? 교상리라 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랑이죠. 마음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익을 그 사람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 우리 7페이지 보시면 안연히 인에 대해 무슨 극계복내 공자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라도 자신을 선화가 인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겠느냐. 안연히 구체적인 방법을 묻자 다음과 같이 얘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 시청언동이죠. 시청언동. 한자로 쓰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강렬한 기억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물이라고 하잖아요. 4가지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바로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 시청언동에 있어서 예에 따라서 예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 예에 맞게 행동하라는 다른 표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있는 박스는 뭐 마음이 평온한 사람과 근심이 조마조마한 사람 대비시켰고 태연하고 면서도 교만하면서도 태연하지 않은 대비시키는 극적으로 논어에서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군자와 소인이죠. 군자 소인의 군자는 의에 밝고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하죠. 이게 발전해요. 그 다음에요. 맹자로 넘어갑니다. 9페이지. 맹자 하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맹자라면 사단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예전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다음 중 사단에 해당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수준의 객관식.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맹자의 성선설의 의미를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선이라는 게 일단 뭐냐 이거죠. 착한 본성을 타고난다. 근데 말로만 그 증거를 보여줘야죠. 사단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그 사단
우물가에 누가 어린아이가 빠지려고 하면은 울컥하면서 달려가서 당장 구하려고 한다. 그게 그 아이를 내가 잘 알아서도 아니고 그 부모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도 그를 안 구했으면 비난받을까 봐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울컥이다. 내가 안 할 수 없는 거기서 인간의 본성의 선함의 단서를 찾은 거죠. 누구나 봐라. 너도 밑바닥을 보면 결국에는 선한 본성의 단서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살려내야지. 있는데 왜 불씨를 태워서 활활 키워내라? 그게 이제 맹자의 심성론의 기본이고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인간은 이익도 좋아하고 욕망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인간은 악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아. 또 고자 같은 사람은 뭐 이도저도 아니야. 점차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면 좋은 쪽으로 가고 나쁜 환경으로 이끌면 나쁜 환경. 물이 흘러가는 방향처럼. 그 얘기가 이제 9페이지. 인간은 선한 본성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누구나 측은지심 소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이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물의 흐름이 지금 고자죠. 뭐 인간 본성이 선도 악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선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이제 반박하잖아. 한쪽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냐. 물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자연스럽다. 근데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도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중력의 힘인 거죠. 중력이 가해지니까. 중력이라는 거 아마 알았을까요? 맹자도. 그 다음에 요거는 빼놨나요 제가?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9페이지에 앞으로 돌려놔요. 동양고전에 나오는 내용이다. 가와 나의 두 사상가 말에서 드러나는 도덕에 대한 공통된 입장은 뭘까요? 도덕에 대한 정치가 가에 나오는 우리 마을에 정직한 자가 있으니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양을 훔쳤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상가가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니 정직함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직함이라는 거는 주어진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냐 아니면 내 마음에 있어서 나는 내 아버지를 숨겨주는 게 내 마음으로서는 정직한 건데 어느 게 정직한 거냐? 나는 제자 순임금이 천자였을 때 고요가 그 사법을 담당하는 관리로 있었는데 만약 순의 아버지 고수가 이제 순의 아버지인데 살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사상가가 맹자죠. 뭐 순임금은 천하를 헌시자처럼 버리고 몰래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도망쳐 바닷가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즐거워하며 천하를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 내 왕으로 한마디로 수사 중단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 아버지야. 옛날 왕 같으면. 근데 그러한 원칙도 정의도 어기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 아버지와의 정을 아버지를 내가 집행하는 처벌받는 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업고 뛴 거죠. 이 못난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를 모시고 그냥 바닷가 가서 숨어 살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상가의 입장에선 뭐예요? 도덕적인 데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규범, 법령 이런 어떤 측면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부모 자식 간의 도리로서 더 그 도덕을 우선시 한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도리가 더 도덕으로서 근본적이다.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이거죠. 이게 이제 장자하고 막 헷갈리는 분. 그러니까 다들 그 이야기 풍으로 나오는 건 장자다 이런 이제 게 있는데
맹자에도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인들 이야기보다는 주로 왕들하고 뭐 권력자들이 나오는 게 좀 다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이 등장인물이 없이 이렇게 좀 남의 얘기처럼 하다 보니까 정말 장자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을 잘 써먹죠. 우산의 나무가 예전에 아름다웠는데 큰 나라의 근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나라의 근교라기보다 여기서 사실 원래 번역은 큰 어떤 도시라는 거죠. 사람 많이 사는 곳 근교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끼로 베어냈다 이거죠. 뭐 집을 짓든지 뭐 뗄람을 하든지.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느냐. 그냥 점점 황폐해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소와 양을 방목하니 저렇게 반들반들해, 그냥 하나도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산에 초목이 없는 걸 보고 우산에 예전부터 여긴 좋은 나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냐. 또한 사람에게 어찌 인의의 마음이 없겠느냐. 인의, 양심을 잃어버린 것이 역시 매일매일 도끼로 남을 베어내는 것과 같다. 우리의 이 양심, 마음을 자꾸 닦지 못하고 황폐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라는 건 뭘까요? 인간이 타고난 선한 본성, 선한 단서, 본성의 단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단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사상가가 주장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에 따른 수양법. 인간은 선한 본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태어난다. 하지만 그 단서인 사단, 사단 자체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보존하고 수양하는, 존심양성하는 수양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맹자는 존심양성. 그 다음 또 이거네요. 사람의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건 아니네요, 제가. 11페이지. 사람의 본성을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들버리로 고리 버들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 본성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아 동으로 트면 동으로 흐르고 서로, 그러니까 고리버들로 그릇을 만드는 거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 환경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고, 동서로 흐른다. 그래서 이 사상가에 의하면 본성을 어떻게, 사람의 본성은 선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게 마치 물이 동서 구분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 맹자가 지지 않고 얘기했죠. 고리버들 깎아서 그릇을 만든다면 사람의 본성을 해쳐서 인의를 행하도록 한단 말이냐. 물에는 동서 구분이 없지만 상하의 구분이 없겠느냐.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뭐 맹자 넘어가시고요. 순자로 가겠습니다. 순자인데 뭐 순자는 단독으로도 나오고 뭐 항상 맹자와의 이 대결이죠. 서로 뭐 극적으로 대비시켜서 문제를 내길 좋아하니까. 사람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사단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선을 실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해치는 자죠. 나는 선을 못하겠어 하는 사람은 자기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맹자 한 말이죠.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고 선은 인의에 따른 것이다. 인위적으로 가해서 가능한 거죠.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그대로 두면 서로 싸우고 빼앗기 때문에 사양지심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각각의 수양법,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존심양성이라 그랬죠? 맹자는. 그리고 순자는 화성기위죠. 본성을 인위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선한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화성기위, 교화시켜서.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말보다는 교화시킨다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성을 변화시키면 아예 또 선함으로 되는 거냐? 실천할 때 보면 이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그 다음에 1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4페이지.
천하를 얻는 데는 원칙이 있다. 백성을 얻으면 이미 천하를 얻은 셈이다. 백성을 얻는 데는 원칙이 있다.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은 셈이다. 그 마음을 얻는 데에는 원칙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그들이 싫어하는 바를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사람에게 예가 없다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도만일에 예가 없다면 편안하지 못하고 예는 나라를 다스리는 예를 많이 얘기한 예의 사상가 순자죠. 그렇다면 아니면 사직에서 어목한 형벌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며 중한 벌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다. 따라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제시하여 그들의 불의를 금지, 그들이 싫어하는 바를 제정하여 불법을 방지한다. 법, 예, 한비자죠. 천하의 백성을 얻으면 마음을 얻어야 돼요. 왕도 정치. 맹자, 순자, 한비자를 가지고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시했던 방법. 도덕이죠. 사단, 확충, 사덕을 실현해서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죠. 순자, 예를 바탕으로 본성을 교화시켜서 인의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모여 살면서도 하나를 이루는 군거화일의 사회. 모여 군거하되 하나로 화합한다 이런 거예요. 군거화일이에요. 한비자의 경우는 뭐예요? 법, 신상, 필벌을 바탕으로 한 보조수단으로 새와 술, 바탕이 되는 신상, 필벌, 법을 도와주는 새와 술, 이런 방법을 통해 사회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 굳이 이제 한 사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노자 장자에 가면 노자 장자는 오히려 반대, 뭘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안 하는 것이 바로 사회 혼란을 하나하나 오히려 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없애나가는 게 방법이다. 묵자의 경우는 철저한 희생정신과 상대에게 차별 없는 사랑, 서로가 똑같은 사랑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랑을 베풀다 보면 갈등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쭉 넘어가세요. 그래서 잠깐만요. 또 15페이지 요거는 한번 더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 인지심. 15페이지 박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단서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의의 단서이며 사랑하는 마음은 예의 단서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단서이다. 사람에게 이 네 가지 단서가 있으면 마치 사람에게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다. 계속 같은 거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선이라는 건 인간의 노력에 의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해요. 그리고 다툼과 빼앗음이 생겨나고 사양하지 않네. 그러므로 스승이 가르침과 법도 예와 의로 교화해야 사양할 줄 알고 조리에 맞게 행동한 세상이 평화롭다는 거죠. 그래서 수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고 제도와 교육과 제도에 의해서 교화시켜야 한다는 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자로 넘어갑니다. 지금 공맹순 했고요. 노자. 17페이지. 다음은 어느 동양사상가의 말, 가로 안에 들어갈 도를 도라 말하면 그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도는 만물을 낳고 모는 만물을 길러요. 덕이죠. 도덕경이잖아요. 도는 천재시초이고 만물의 어머니다. 덕은 만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네요. 대도가 무너지자 인의가 생겨났고 우리 1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해결 방법.
크나큰 인의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났고,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자 효와 자애가 생겨났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충신이 나타났다. 나라에 혼란에 빠졌어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결국은 뒤집는 거예요. 그릇된 가치관, 또 인위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거를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이제 버리고 무의자연한 자연의 도를 따르는 것만이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다음은 어느 동양사상가의 말이다. 기역, 니은 안에 들어갈 용어. 요 정도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앞에 부분 현자를 숭상하지 않으면 우리 묵자에 보면 상현하라는데 여기 불상현이란 말이죠. 벌써 여기서부터 현자를 숭상하지 마라. 오히려 숭상하지 않은 백성들이 안 다툰다. 믿기 어려운 제야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얻기 어려운 제야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이 욕심낼 만한 걸 드러내지 않은 백성들이 마음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모는 비우고 배는 채워주고, 모는 약하게 하고 뼈는 강하게 해준다. 배와 뼈, 아주 1차원적이고 인간의 동물성은 강화시켜주고, 약화시키는 거는 뭐죠? 백성들의 어떤 마음, 내면적인 것은 비우게 하고, 그 다음에 약하게 약화시키는 거는 지적인, 지성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거.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우스갯소리로 바보가 제일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아는 게 많고 그 아는 걸 바탕으로 해서 나만 편하려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게 갈등의 원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것들을 버리게,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뜻, 의지, 이런 것들, 지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약화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마음하고 뜻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심, 뭐 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은으로 했으니까 마음과 뜻으로. 그 다음에 국가 혼란에 관련한 그건 계속 여러분들 공식처럼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은 어느 동양 사상가의 말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활용해서 이 사상가 말하는 밑줄 친 기억의 특징. 사람들이 기교가 많아지면 기이한 물건들이 더욱 생겨난다. 우리 가장 기이한 물건 뭐예요? 스마트폰 생겨나잖아요. 사람들이 기교가 많아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온갖 꾀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노자가 싫어하는 꾀라는 거. 꾀의 창고가 되지 말라는데 우리 최고의 꾀의 창고는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 꾀죠. 똑똑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꾀돌이잖아요. 그래서 기이한 물건 기이하죠. 점점 더 법령이 더 분명해지면 도적이 더 왜 많아질까요? 법이 많아지니까 위반할 일이 더 많아져. 법이 없으면 위반할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한 법령이 없는 곳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들 잘 사는데, 법령이 많을수록 그걸 피해 다니는 도적이 아이러니하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인은 내가 뭐하니 백성들이 절로 강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일을 만들지 않은 백성들이 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뭐하니 백성들이 절로 소박해진다. 그렇죠? 발돋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큰 걸음을 거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자신만 제대로 본다고 하는 이는 밟지 못하고, 자신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한다. 스스로 떠벌리는 사람은 공이 없고, 스스로, 이거 참 맞는 말이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치고 스스로 뻐기는 사람은 어른이 되지 못한다. 도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들은 남은 밥이나 쓸데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만물은 이러한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가진 자는 이러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뭘까요? 내가 무의하니, 내가 무욕하니. 무의와 무욕을 얘기하는 거죠. 도를 가진 사람은 무의하고 무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도를 얻은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성인이라고 했죠. 노자는 성인이라고 했는데, 성인은 어떠한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 무의의 삶을 살고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무욕의 삶을 산다는 게 특징이죠. 그 교과서만 우리 잘 봐도 또 꽤 건질 것들이 많아요. 19페이지 보면 뛰어난 덕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덕이 있고, 안 하면 생기는 거예요. 노자는 하찮은 덕은 마음을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니 이 때문에 덕이 없다. 뛰어난 덕은 무의하면 또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뛰어난 이는 사랑하지만 또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뛰어난 의는 행하면서 또 그것으로 무언가 하려고 한다. 뛰어난 예는 예를 따르면서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팔을 가둬붙이고 억지로 막 하게 한다. 빨리 해, 막 이런 거죠. 그러므로 도를 잃게 되죠. 도를 잃은 후에, 이 뒷부분 되게 유명한 얘기죠. 도를 잃은 후에 덕이 생겨나. 덕을 잃은 후에 인이 생겨나고, 인을 잃은 후에 의를 잃은 후에 예. 그래서 물은 예는 진실함과 믿음이 옅은 거예요. 세상 어지러움에 싹이다. 그러니까 얘가 어지러움의 싹이라고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이 앞에 있는 모든 인위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죠? 이 세상의 어지러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했던 삶, 무의자연이죠. 뭐 자연을 본받고 도에 따르는 삶,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야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게 노자 생각이었죠. 다음 그 20페이지 다음은 어느 동양 사상가의 글이다. 이 사상가가 이 글에서 제시한 사회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가에 해당하는 내용.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 이 사회의 선결 조건.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도 서로 왕래할 일이 없다. 소국가민이잖아요. 여기 소국가민이죠. 가에 들어갈 내용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소국. 작은 나라, 자그마한 나라와 과민, 적을 과자, 적은 백성들. 그래야만이 이상주의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그 10가지 100가지 기계가 있으나 쓰이지 않도록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무겁게 여기도록 하여 멀리 옮겨가지 않게 한다.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병기.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노자 사상을 뭐 갖다 붙이기엔 그렇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쓰일 때가 점점 줄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리가 편한 것, 조금이라도 덜 힘들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나는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대신에 나의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쓰일 일이 이제 점점 주는 거죠.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람 몇 명 필요해. 뭐 100명 필요합니다. 50명으로 어떻게 안 돼? 이런 발상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점점 이제 심해지면 결국엔 한 명만 있어도 되고 100명 필요한 일도 한 명이 다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명 필요한 일이면 최소한 90명은 써야 된다는 거. 10명은 기계가 하더라도 10명분은. 근데 요즘에는 90명 빼고 10명이서 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남는 자본은 축적되지만 결국에는 그 자본은 어디다 쓰냐 이거죠. 숫자로만 남아있는 거지. 제가 뭐 경제학을 잘 몰라서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일 수 있지만 아무리 무식하고 경제학을 모른다 해도 우리가 사람이 쓰여지지 않으면 또는 뭐 쓰여진다는 것도 뭐 불쾌한 표현이라면
사람이 스스로 할 일이 없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사람도 인간으로서, 쓸모 없는 사람도 인간으로. 그러니까 장자 요즘에 이제 장자의 생각이 젊어서는 별로 뭐 좀 무기력한 생각 아니야, 뭐 좀 너무 시니컬하고 냉소적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이 이제 다시 보이는 거죠. 그 반드시 쓸모 있는 것만이 인정받는 세상, 잘난 사람만이 사는 세상,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잘난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은 해줘야 되지만 그것까지 이제 깎아내려서 뭐 같이 가자, 이건 정말 최악이고, 하향평준화 있죠. 그건 정말 최악이지만 필요한 사람만, 뭐 능력 있는 사람만, 이걸 이제 함부로 했다가 이제 내가 그런 사람 축에 못 들게 되면 어쩔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롤스가 또 생각이 나는데, 내가 최소 수혜자가 아니라 최고 무능력자, 가장 무능력한 사람이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시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짧게 장자로 넘어갑니다. 장자 얘기 나왔는데 마침 원숭이, 술록, 미꾸라지, 모장, 여희, 다들 뭐 각자의 존재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아름다움을 바르게 안다고 하겠는데, 넷 중에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미 장자한테 에이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틀렸어가 아니라 그냥 장자 같으면 이렇게 돌아서겠죠. 음, 얘기가 안 통하겠구나.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넷 중에서 다 각자 나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고, 문제가 그거였나요? 밑줄 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사상가가 왜 물어봤는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하나의 잣대로서 나머지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각자 나름의 본성대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답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은 그 밑에죠. 오리다리가 짧다고 해서 몸이 이만한데 다리 너무 짧잖아. 하계다리, 와 저렇게까지 길어봐야 이거 학다리 이거 부러지지 않을까 해서 잘라주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다 아프다는 거죠. 긴 것은 자를 게 아니고 짧다고 느릴 게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까닭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삶, 자기 나름의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탄하거나 비관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뭐 자기가 좀 나았다고 해서 우월하거나 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인, 신인, 선인 뭐 다 있잖아요. 성인. 지인은 신령스러워. 왜 그러냐면 타올라도 뜨거운 줄 모르고 얼어붙어도 추운 줄 모르고 막 천지개벽을 해도 놀라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 사회 밖에는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아직도 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삶과 죽음과 상관, 하물며 이로움 회로움이, 이런 정도에 있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따지고 살지 않는다. 나와 자네가 그 다음 문제인가요? 가의 질문에 대해 이 사상가 입장. 자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자네를 이기지 못했다면 자네가 옳고 나는 틀렸나? 논쟁에서, 그러니까 논쟁에서 졌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건가요? 내가 자네를 이기고 자네를 이기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로 옳고 자네는 틀렸나?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 반드시 그른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두 쪽이 다 옳거나 두 쪽이 다 그른 경우는 없을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둘 다 틀린 걸 가지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1 더하기 1을 가지고 무슨 소리야, 나는 3이야, 한 사람은 1 더하기 1이니까 11이야, 이런 사람이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 뭐 논리를 펴가지고 이겼어요. 봐,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11이잖아. 그러네. 그럼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한쪽이 옳다, 옳고 그름, 뭐 귀함과
뭐 천함, 뭐 옳고 그름, 뭐 아름다움과 추함, 길고 짧음 이런 것들은 결국 옳고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한쪽에 중심에서 오는 주로 이제 인간 중심적인 편견에서 오는 그러한 서열화죠. 그러한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 반드시 상대적이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상대적이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1 더하기 1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1 더하기 숫자로 보면 2겠지만 물방울이 합쳐져요. 하나잖아요. 큰 하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아닐 수도 있다.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숫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장자가 보면 말로 보면 다 구분이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인데 도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순간 그 도를 뭔가 규정하고 실체고 이것만이 도야 하는 순간 나머지들은 다 도가 아니잖아요. 그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거죠. 도라는 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라는 말이 없어져야 도가 드러난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그 다음에요. 쭉 넘어가서 25페이지 보시면 25페이지 사물이 본래 하나임을 알지 못하고 한쪽에만 집착하는 걸 조삼, 그러니까 조삼모사에서 나왔다 이거죠.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 원숭이 도토리 중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조삼모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거죠. 그때 원숭이들이 화를 냈어요. 왜 아침에 4개를 주지 이렇게 조금 줘 이랬어요. 그 사람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니까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는 거죠. 사실 보면 원숭이들이 아침에 더 배고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붙이면 말도 안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명목이나 실질에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원숭이들이 화를 내다 기뻐했다는 거죠. 너무 그런 얄팍한 수에 당하는 거죠.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있는 그대로를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옳고 그름을 조화롭게 하여 뭐라고 하죠? 하늘에 뭐 균등한 이치 이래서 천균 이런 표현을 쓰죠. 하도 장자가지고 개념어들이 나오니까 하늘천 고를 균자예요. 그 사람 이름에 예전에 균을 많이 넣었는데 이 고를 균자 되게 좋아하죠. 성균관 그쵸 성균관 할 때 이 균자 쓰죠. 고를 균자 천균. 그 다음에 다 했나봐요. 마지막 거 하나 더 하고 갈까요? 25쪽 밑에 있는 거 지금 큰 나무가 있는데 그대에게 쓸모가 없어 걱정이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들판에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곁을 자유롭게 거닐면서 이 소요잖아요. 아무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서 유유자적하며 낮잠을 자면 좋지 않겠나. 진짜 그러고 싶네요. 요즘 같아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루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러기 되게 힘들잖아요. 만약에 그런 날 하루 있고 나면 여파도 있고 굉장히 후회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해야 될 양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좀 게으름 피우거나 오늘은 너무 피곤해 지나가면 이제 후회가 돼요. 근데 이 장자 이 얘기를 읽어보면 참 장자가 우리 심정을 알까요? 살림은 베어지기 쉽고 기름은 타버리기 쉽고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벌목당하고 온나무는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 이사상가가 얘기하는 쓸모와 자유, 그렇죠? 니은을 쓸모. 그러니까 결국 쓸모 있으면 오히려 자유를 속박하고 자신의 본성을 파괴당하는 그런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렵고 이런 반면에
오히려 쓸모없음으로 인해 진정한 이제 자유를 획득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이 사상가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 있음만이 뭐 우월하거나 존재 가치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자까지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분석 문제를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가로 넣기 다 해보시고 서술형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전 대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